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다림의 1% 트박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인데 와이프랑 맥주 한잔 먹고 비트코인에 대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첫 출연하는 제 와이프인데 목소리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가 코린이거든요. 코인 투자를 저랑 함께 오랫동안 했지만 사실상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린이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좀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비트코인 요즘 어때요? 저 진짜 아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들어와 있고,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온다 해도 너무 들뜰 필요가 없고요. 올라가면은, 그래, 조금 하락했으니까 올라가는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지, 당장 여기서 대추세를 뻗어서 갑자기 대불장으로 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꼰대 같지만 들어주세요. 정말 오랜 시간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살아있는 비트코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막 2,800만 원, 2,500만 원 갔을 때 한국 프리미엄이 50% 정도가 낄 때 아닙니까? 달러에서 쭉 내려올 때도 잠깐 상승했을 때, 다시 추세 상승과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상승으로 저는 항상 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점은 영원히 오지 않는 고점이었고, 상승하다가 또 재차 하락하고, 또 상승하다가 재차 하락하고,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상승을 바란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은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저도 반등 나올 때마다 설레이고 너무 기분 좋다가 하락하면 또 힘들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울증 막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제 와이프가 제 산 증인인데 정말 가족 간의 감정 상태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조금 상승 나온다고 해도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내 일상생활이 굉장히 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대로 거의 한 7, 80% 정도는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막 힘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돼서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금 당장 막 밀어 넣어야 되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사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기회를 잡자.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시황은 지금 현재 상승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시죠. 그 2017년도 고점에 물렸었던 것 같은데 4년 동안 존버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도쿄 올림픽인가? 그때 알죠? 예, 그때 그럼요. 뭐 사라고 했어? 그때 에이다죠, 에이다. 에이다 사라고 해서 샀다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었는데 그때 4년 동안 존버 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2017년도 최고점에 거의 많이 샀습니다. 와이프랑. 그게 정말 저희 큰 실수였는데 많이 설득을 했죠. 지금이 기회인데 왜냐면 그때 2017년도에 비트코인 최고점 나올 때 에이다라는 코인 아시잖아요, 지금. 그 코인이 도쿄 올림픽에서 화폐로 쓰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찌라시였죠. 된통 당한 건데 완전히 당했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오지 않을 고점에서도 매수하고 그래서 또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또 악마 코인 이오스 퀀텀의 분할 매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귀신같이 한 달 뒤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내려가는 속도가 이 속도를 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빠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어마어마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도 못하는 그 액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100만 원이 10만 원, 10만 원 된다고 한다면 팔겠습니까? 예, 존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예, 그 가루가 됐기 때문에 그냥 존버한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치킨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존버를 하다가 이제 상승을 못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지루한 시장을 보낼 때쯤 저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계속 설득을 했죠. 자, 지금 돈이 있다면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잡을 때다. 그때가 비트코인 7,000달러, 8,000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는 상승의 시기가 올 거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혹시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근데도 저는 계속 물어봤죠. 지금이다. 가까스로 어떻게 또 자금을 밀어넣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50% 하락을 하는 그 시기를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부부관계는 사실상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면목이 없었어요. 내가 설득을 해서 사자고 할 때마다 폭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상 와이프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고 시장이 도박판의 사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둘이서 한 1년 정도는 코인에 대화가 없어질 때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래도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돈이 생기면 좀 더 사보고 지금은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사실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손절을 했습니다. 다 팔고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와이프 때문이었겠죠. 앞에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정신으로 버틴지 모르겠는데 사실 또 돈이 급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걸 팔아가지고 뭐 손절한다고 돈을 뭐 어때 급하게 쓸 데도 없었고 어차피 뭐 이거 버리는 돈이었다고 생각했고 그래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자. 거기에 제가 본업에 굉장히 매진을 할 때였지만 나름대로 돈이 생길 때마다 야금야금 계속 샀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힘든 시기였지만 떠나지 않고 관심을 두고 돈이 있을 때마다 야금야금 샀다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중요했고 존버하면서 깨달았죠. 시장이 이제 드디어 다시 살아 움직이는가 한 3년 정도 존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락했던 게 또다시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 감사합니다. 대상승장이 다시 재현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대상승장이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하시냐. 그래서 제 와이프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가 아닌 1000%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 이 현상을 2017년도, 18년도에 경험을 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분위기가. 사실 그때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때는. 처음이니까 저도 처음이잖아요. 시장을 처음 경험하고 너무 무섭고 항상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 한 2년을 그 분위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건 슬기롭게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의 경험은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 사이클을 지금 이제 2번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사이클 경험했으면은 이제는 두렵지 않죠. 무섭지 않고. 그리고 그때랑 똑같으니까요. 현재 분위기가. 지금 뭐예요? 거래량 없고 망한다 이야기 나오고 우리 알고 있는 상승장이 내년에 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승장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또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그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의심을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계속 의심을 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못 삽니다. 이게 팩트예요. 내가 계속 의심을 하고 내년에도 의심을 하고 상승장 끝물에도 의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두 눈으로. 두 눈으로
코인이 대상승이 나오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이제는 다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돈을 절대적으로 벌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저는 4, 5년 전에 알게 되었죠.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그래서 대상승장이 또다시 재현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저는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뭐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의 추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코인 시총도 올라가고 사이즈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정말 많은 자금이 한 곳으로 모였을 때 그 폭발적인 유동성은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과연 상승장에서 이 영상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봐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좀 소름이 돋습니다. 예, 좀 뭐 김칫국을 좀 마시긴 했는데 코인 유튜버든 주식 유튜버든 사실상 여러분들 가격을 논하는 유튜버 아닙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뭐 구체적인 가격은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목표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혹시 저 비트코인 반감기 아세요? 관광기 내년 내년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4월이라. 그럼 반감기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수두를 빽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냥 제가 방송을 하니까 주워 들은 건 많아서 반감기가 뭐예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는 왜 하십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화폐가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아니, 화폐 화폐가 없어진다는 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제 와이프도 저랑 함께 이게 오랜 시간 했잖아요. 그 코인 투자를. 근데 지금 화폐가 없어진다는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왜 투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답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나중에는 조금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아까 한 2시간 전에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적어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내가 질문지를 적어줬는데, 이렇게만 나한테 물어봐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저한테. 자, 우리 와이프가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대본 필요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예전에 혹시 그때 그 전업 투자자 한다고 까불던 시절 있었었잖아요. 저한테 빌려간 돈도 꽤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언제 줄 거예요? 저 지금 언제 줄 거예요? 그 돈은 언제 줄 거냐면요. 바로 2025년도에 졸업과 함께 제 모든 돈은 와이프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 멋있었죠?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결혼을 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공유를. 근데 대다수가 보니까 코인 투자하는 거를 가족들 사이에서 좀 비밀로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비밀로 했다가 큰일 터졌을 때, 그 누가 감당합니까? 안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와이프가 제 앞에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전업 투자자로 까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한 8, 9개월 정도 좀 건방 떠는 시절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을 우리 와이프가 봤습니다. 제가 확신을 줬어 또. 뭐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이런 거 보여주고 생활비도 쓰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슬기롭게 보냈어요. 살면서 그렇게 여행 많이 다닌 적 처음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를 믿잖아요. 예, 믿죠. 믿으니까 나는 더 미쳐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영원히 내가 끝도 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겸손함도 사라지고, 사람들 만나면 막 술 내가 다 사주고, 막 시간도 남아 돌고, 주말 되면은 맨날 놀러 다녀, 막 강원도 놀러 가, 막 제주도 가, 해외 놀러 가, 돈 펑펑 쓰면서,
그렇게 한 6, 7개월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투자라는 거는 항상 좋지만은 않죠. 실패도 있어요. 근데 실패했을 때 대책이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 앞에서 눈물을 쏟게 되었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투자하지 말고 잡코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선물 투자 잡코인 하지 말라고 하냐? 내 돈을 거다 다 날려버렸거든. 우리 와이프 앞에서. 이거는 리얼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 모니터 앞에서 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막 이제 흐느꼈죠. 정말 아픈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과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사실상 와이프가 다 그 업비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건들질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봤죠. 전업 투자한다고 깝칠 때 빌려간 내 돈은 언제 줄 거냐. 제 사랑으로 보답을 할 것이고 2024, 5년도 그때 모든 걸 와이프에게 바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하고 투자는 여러분들 돈을 벌다가도 난리죠. 근데 날리다가 거기서 실망하거나 거기서 좌절하거나 또다시 투자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기회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서로가 인정을 하고 기회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8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저 굉장히 다급해요 지금. 증명을 이번에 못 하잖아요. 진짜 끝난 겁니다. 저도 제 인생.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돈으로 주세요. 사랑 말고 돈으로 주세요. 사랑 말고 돈으로 주세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리고 근데 그 앞으로 한 번 더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아주 진짜 막 살얼음판에서 정말 극강의 공포 여러분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락과 공포의 분위기가 한 번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공포와 극강의 두려움 속에서 대부분 모든 투자자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나야만 돈을 버는 시장이죠. 모든 투자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상품이 그렇잖아요. 떠나야만 남아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공포를 사로잡은 사람들, 공포에 베팅한 사람들, 두려움에 베팅한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돈을 벌 때 탐욕에다가 우리가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부동산 분위기 어떻죠?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 다시 재차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금리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거는 다시 데드캣 바운스로 하락할 거고 역전세 이야기 나오고 뭐 되게 많죠. 임대차 3법부터. 이런 거는 뉴스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다 대응이 됩니다. 집주인들도 다 대응할 것이고. 자, 뭐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소재는 그거는 재료 소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포가 안 오더라고. 항상 그렇게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블랙스완급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예요.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되게 유니크한 악재가 뭐가 있었죠?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좀 유니크했죠. 특별했던 악재입니다. 특별했던 거.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하락이 필요해요. 그래야 엄청난 대상승장이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가 뭐죠? 다 얘기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거는 터지지 않는 악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보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 7, 8년 지금 닳고 닳았는데
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와이프가 비트코인 목표가를 얘기합니다. 지금이 얼마죠? 지금이 얼마냐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몰라요, 본인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3,500만 원인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1억 5천? 1억 5천. 저랑 생각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000달러에서 1억 5천을 갔다는 건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10배가 오른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 와이프와 제 바람대로 비트코인 1억 5천, 김치 프리미엄 조금 껴서 원화로 2억까지 우리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에 우리는 팔 수가 없고요. 일단은 원화로 한 8천만 원 뚫을 때부터 우리가 그때부터는 한번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보죠. 아주 먼 훗날 이야기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전고점이 8천 뭐 5, 600만 원이었잖아요. 거기를 뚫을 때 한번 어디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송 좀 어설프게 제 집에서 갑작스럽게 하게 됐지만 앞으로 제 컨텐츠는 인터뷰 방송을 위주로 좀 할 생각이고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열심히 하는 트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구독자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마디 해주시죠. 의리! 제가 이렇게 시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